안녕하세요.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모두들 유학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알고 보면 우리 몸의 보호장치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원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원시인이 숲에서 딸기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그의 몸에서는 본능적인 생존 모드가 작동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건 모두 스트레스 반응 덕분인데요. 만약 이 반응이 없었다면 원시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이고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생에서 호랑이를 마주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 대상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주는 압박, 시험을 앞둔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호랑이 대신 우리의 뇌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자주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반응이 지금은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작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마감일을 앞두고 있거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도 우리의 몸은 마치 호랑이와 맞닥뜨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까지 해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만성 스트레스는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된 긴장 상태는 몸을 조기에 노화시키고 심지어 세포 단위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스트레스는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영향이 후손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직접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이 아이의 유전자 발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 근육이 긴장한다, 호흡이 빨라진다,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 땀이 나거나 손이 떨릴 수도 있다. 이 반응들은 모두 우리 몸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은 여전히 원시시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 반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체 활동을 활용하기.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요가와 명상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줍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완됩니다. 이 감각 자극을 활용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각적인 위안을 찾게 됩니다. 따뜻한 차 마시기, 따뜻한 음료는 몸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볼 사용하기, 손으로 쥘 수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이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차분한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 들으면 매우 좋아요. 감정 표현하기. 스트레스는 억누르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강아지나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을 입에 넣고 이빨을 쑤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자기 진정 행동 self-soothing behavior입니다. 즉, 스스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손 빼라고 강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 대신 스트레스 볼을 쥐게 하거나 손을 꼭 쥐었다 펴는 연습을 하게 하거나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아이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을 입에 넣는 행동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입술을 씹는다. 다리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꼬는 습관이 생긴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술, 담배, 쇼핑 같은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 어른이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스트레스를 적으로 보지 말자.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다루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 감각 자극, 감정 표현 등을 활용하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면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피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뤄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